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원섭 제16대 충북대병원장을 모시고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현실과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충북대병원장 김원섭입니다. 먼저 이유 불문하고 의정 갈등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 그리고 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좀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취임 50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병원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좀 어깨도 무거우시고 요즘에 뭐 하루하루가 굉장히 뭐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 의정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제가 맡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대병원이 1, 2년 만에 생긴 병원이 아니고 다행히도 그 전 원장님들이 열심히 또 임직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하셔서 병원이 경영 상태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7개월에 걸친 이런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격려의 말과 또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메시지와 말과 행동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여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병원 임직원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 이후로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는 이틀간 야간 응급진료를 이제 중단할 정도로 운영에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자세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 또 타 지역에 대학병원의 응급센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규정상 광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5명 이상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일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한 분이 골절상을 당했고 또 한 분이 또 병가로 또 그날 피치 못하게 병가를 낸 상태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4명인 상태라서 피치 못하게 규정상 원래 일반 2차 병원 같으면 열 수 있는데 네.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틀간 닫게 되어서 네. 도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충분히 이제 대비를 많이 하였고 해서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님들이 잘 그 순환표를 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이제 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이제 바로 필수 의료 분야인데요. 현재 충북대병원 상황은 어떠신지요? 네, 7개월째 일을 지고 있는 이런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네.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실 제일 공경에 처하고 피곤한 상황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응급의학과에서 보시고 수술이나 입원, 처치를 이제 올리면 네. 여기 담당하는 배후진료과, 흔히 이야기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또 뭐 신경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배후의 필수 의료과도 역시 같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의가 없이 전문의 위주로
돌아가는 병원을 미리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교수님들 열심히 당직도 하면서 외래 또 그다음에 수술 입원 환자 다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지쳐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환자실도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내과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당직도 서주고 그다음에 일부 자부임이 있긴 하지만 군의관 또 파견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나마 충북대병원이 다른 대학병원 타 시도의 대학병원보다는 나름 그래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제 좀 체력적인 문제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저도 7월 17일자로 병원장이 되기 전에 4월 말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제로 당직을 섰고 주말에도 당직을 섰는데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또 준비하고 있지만 마침 8월 27일 도청에서 도지사님과 또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전국 대학병원장들과 줌회의, 그 다음에 8월 30날 복지부 제2차관님이 10개 국립대 병원장들과 대면 회의를 또 했고 또 9월 3일 날 도지사님이 또 충북에 있는 병원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옛날에 있던 1339라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부활을 부탁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전국 병원장 회의 때도 그렇고 국립대 병원장 회의 때도 그렇고 또 충북 병원장 회의 때도 이구동성으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구동성에 나온 이유는 옛날 1339는 24시간 의사 그러니까 공보의가 네. 전화를 받아서 그 환자들을 전국 각지의 병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군요. 네,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그 일종의 교통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두부 외상 환자들이 지금 있는데 급한 예를 들면 치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중앙 콜 시스템에 띄우고는 있지만 네. 그 병원들의 이제 일종의 모바일 콜 택시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서 데려가겠다고 콜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일선에 계신 119 이 응급대원 분들이 업무가 이제 과중하게 네. 이제 환자를 싣고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갔다. 그러니 한 14번 내지는 20번 정도 하룻밤에 중환을 받아주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데 실상은 옛날에 있던 그런 시스템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전국대 대학병원장 또 충북 지역의 병원장들도 도지사님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물론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은 전공의가 거의 신문 방송에 났지만 우리나라는 한 40% 이상이 역할을 차지하는 이 기둥이 없어져서 네. 그 로딩이
전문의 교수들한테 이제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 1339 이런 시스템이 다시 도입이 되면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적재 이제 어떤 병원에 환자가 가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이렇게 혼란을 또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복지부 장관님과 전국 대학병원장 줌회의에서도 서울의 모 대학병원장님이 실제로 응급실에서 자기가 당직 서면서 경험을 했는데 네. 환자 한 명을 그 병원에서 여의치 안에서 보내는데 한 3, 40분을 전화통을 붙잡고 소중한 이제 의료진이 환자를 보아야 되는데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저도 병동 당직 서면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충분히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또 며칠 전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에 네.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이 내려오셨고 엊그저께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났듯이 비서관이 직접 내려와서 설 때도 현장의 내용을 청취하고 가셨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마 조만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 1339 시스템이 빨리 좀 부활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이번 그 의정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된 후, 네.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유일의 이제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네. 이제 이후에 병원 정상화하고 결국 이제 수도권 환자 유출을 막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대안도 좀 필요할 텐데요. 원장님께서 병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거는 이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이 신뢰감을 못 준 병원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또 이탈한 전문의 교수님들 다시 새로이 확보를 하는 문제, 도민의 신뢰를 얻는 문제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있지만 이 사태 때문에 개원을 하지 못한 안병원, 네. 안병원을 빨리 개원을 해서 서울로 그 가는 데만 한 3시간, 그렇죠. 오는 데 3시간, 진료하는 데 또 한두 시간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이 힘든 암 환자분들을 이 충북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급선무고 세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충주 제2분원과 네네. 관련된 내용 물론 예타 지금 중에 있지만 어느 정도 기재부와 또 뭐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쪽 요청에 의해서 일부 약간 조정이 된 바는 있지만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북부권의 네. 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에 빅5 병원이라는 흔히 이제 상급 네. 경북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네. 앞으로는 신문 기사에 나왔지만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에서 수용하면 아무래도 병원의 이제 경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연구중심 병원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지원을 해서 나머지를 이제 보충해주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중심병원에 관련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 또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충북대병원의
네, 경영난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북대병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전 병원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병원이 이제 경영 상태가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네.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대략 보니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물론 모든 급하지 않는 직업을 다 보류하고 또 교수님과 임직원 모두 수당을 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법인카드라든지 관용차 일체 모든 나가는 이제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대략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한 900억 이상의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생겼고 네. 지난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차입을 했지만 지금 다가오는 추석과 또 9월 달이 제일 공휴일이 많고 10월 달도 또 임시 공휴일이 늘고 해서 대략 계산해 본 결과 3월 말까지 꼭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자금 대출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금 대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이제 하루빨리 그 의정 갈등 이게 좀 해소가 돼서 또 충북대병원이 이제 그 경영적인 어려움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통상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환자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 비상응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도지사님과 충북에 있는 병원장님과의 이제 회의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듯이 TV 광고 같은 짧은 광고로 도에서 경증과 중증 대략 어떤 상황이 경증이고 어떤 상황이 중증인지를 좀 알려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연휴 기간에도 이제 문을 열겠다고 하신 1, 2차 병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홍보는 안 되지만 어느 병원이 열는지를 좀 자세히 도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응급 전문 군의관들을 또 일부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고 또 저희도 비상 체계를 이제 짜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께도 부탁드리는데 경증은 추석 연휴에도 여는 1, 2차 병원이 많으니 거기서 치료 받으시면 감사하고 저희는 중증 환자를 열심히 잘 치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비상응급 체계가 지금 뭐 충북도나 지자체나 이를 통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기나 뭐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뭐 소화불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1, 2차 병원을 찾고 또 중증 병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충북대병원이나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비상응급 체계는 지금 지자체하고 많이 교류가 돼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안병원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병원의 건립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안병원을 건립 준비를 하고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진료하는데 1시간 이상 되는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게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최신형 고성능 방사선 암 치료 시스템을 구비하였고 예. 또 기존의 감마나이프 치료기라든지 등등 또 그전 집행부부터 이런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도민께서는 저희 안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서울로 경기도로 가는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안병원은 곧 개원을 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5대 병원으로 우리 환자들이 많이 이제 유출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 병원에 대한 그 신뢰가 약간 부족한 문제도 있고 네. 또 우리 지역 그 병원에 대한 의료진이 어떤 의료진이 있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 좀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 방송에 건강 강좌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지만 그동안 물론 이제 바쁘고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또 그쪽에 조금 전념을 못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대병원이 열심히 진료를 하여 이 의정 갈등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경영 상태가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충북도민들이 믿고 저희 병원을 많이 와주셨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 안병원을 열심히 홍보하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 칼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요청이 오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국립대병원이라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 병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홍보는 못하지만 지금 대외협력실을 강화하여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열심히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유능하고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서울 5대 병원에 못지않은 의료진들이 있는데 이 도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점, 이런 점이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병원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지역 사회가 신뢰하고 사랑받는 의료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태가 물론 제가 만든 사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16대 충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일종의 병원의 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제일 문제가 이제 응급실과 연관된 배우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또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제 입원이나 시술, 수술, 처치를 긴급하게 하는 과들이죠.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과. 이런 부분에 교수님들의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과 인력 또 재원을 도와준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미 병원장 회의에서 요청한 상태이고 또 추가로 부원장 회의에서도 긴급히 지금 중앙과 회의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책
가칭 만들고 있다고 하니 여러 지원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일청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병원장께서 이제 취임이 5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충북대병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인터뷰에 응한 이유도 물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잘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일부 지역 언론에서 예를 들면 전공의 사직 수리는 전공의들이 사실 2월 말부터 병원을 떠난 상태라서 아시다시피 전공의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정부에서 6월 달에 그 전까지는 전공의 사직을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이후로 전공의 사직을 정부에서 허락을 하였고 실제로 지방 모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하여 전공의 대표가 병원장님을 찾아와서 사표 수리를 해달라고 하여 다시 한번 이제 의견 절차를 묻는 과정을 거치고 전공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직을 수리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병원들도 사직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전공의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표를 사직을 해서 쫓아낸 것처럼 종용한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우리는 없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최소한 이런 물론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드린 게 사실이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을 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병원장님께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7월 17일자로 취임 후 채 2달도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도민 여러분이 상당히 걱정해 하시고 실제로 또 피해를 입으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병원장으로서 사죄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공의들도 없는 상태에서 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열심히 자체적으로 수당도 깎고 자구 노력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일청 이런 의정 갈등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하루빨리 그 의정 갈등이 좀 해소가 돼서 우리 충북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충북대병원으로 또 신뢰받는 충북대병원으로 우뚝 솟아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대병원 김원섭 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